안녕하십니까. 송국근의 혼수리 7월 8일 월요일 저녁 시간에 보내드리는 속보입니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조금 전에 유정교사 재판이 있었는데 오늘로 재판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결심 공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9월 30일 결심, 그러니까 그 재판을 마무리하는 거죠. 그날 이재명 피고인이 최후 진술을 하고 구형이 나옵니다. 검찰의 구형, 형량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한 달 후에 1심 선고가 있죠. 그러니까 10월 말 되면 1심 선고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기억하시겠지만 다른 재판 또 하나 9월 6일 날 결심이 있죠. 검찰이 구형을 선고를 하고 또 최후 진술을 하고 그러면은 10월 초에 1심이 나오는 게 하나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이죠. 자, 그러면은 이재명 그동안 계속 말로만 이야기를 해왔었는데 실제로 구형이 2개가 연달아 선고가 되고 또 1심이 나옵니다. 10월 초에 하나, 10월 말에 하나 1심이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재명은 지금 사법 위기 정도를 넘어서서 사법 쓰나미에 휩쓸리게 되죠. 대북 송금으로 기소가 된 이후 굉장히 이 법원과 검찰의 시간표가 빨라졌습니다. 그 시점에 맞춰서 이재명이 본인의 사법 위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법원과 검찰에 대한 위협, 협박 같은 것을 시작을 했죠. 검사들에 대해서는 4명에 대해서 본인을 수사를 했던 검사 4명에 대해서는 탄핵을 발의까지 했습니다. 그러니 이원석 검찰총장이 항의하는 그런 말을 3차례에 걸쳐서 입장을 냈고 또 검찰 안에서 조직적인 반발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 상황에서 법원을 향한 압박이다. 그러니까 재판에 들어간 사안에 대해서 그 검사들이 공소유지를 하는데 그 검사들을 탄핵을 한다고 압박을 하니 이것은 법원에 대한 협박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 관계로 법원에서도 상당히 이재명의 사법 방해에 대한 문제 지적이 상당히 많이 있었죠. 그래서 법원의 시간표도 상당히 빨라졌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검찰은 최근에 또 이재명에 대해서 김혜경 씨와 같이 부부를 동시에 소환을 하는, 물론 둘이 같이 가는 건 아니지만은 그 날짜를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법인카드 공범 혐의죠. 공범 혐의로 지금 같이 소환을 하고 있으니 지금 이재명 입장에서는 검찰 리스크, 법원 리스크 한꺼번에 몰아닥치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 유정교사 재판에 나가면서 이재명이 2주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당대표 연임을 위해서 대표직을 일단 사퇴를 하고 2주 동안 별다른 말이 없었고 지난주 금요일 날 또 대장동 재판을 받으러 갈 때는 기자들이 이원석 검찰총장의 입장 표명에 대해서 의견을 물었지만 묵묵부답이었는데 오늘은 본인도 뭔가 위기를 또 느꼈겠죠. 오늘 가면은 재판이 끝나고 결심날이 정해진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인지 또 이 본인과 김혜경 씨 부부에 대해서 동시에 검찰 소환하는 데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토로를 하고 그리고 법정에 들어갔는데 결국은 오늘 재판이 마무리되면서 결심 공판 날짜가 9월 30일로 잡혔습니다. 그러면 그날 구형이 있고 최후 진술이 있고 10월 말에 1심이 나오는데 선거법은 9월 6일, 유정교사는 9월 30일, 구형, 그리고 선거법은 10월 초, 1심 선고, 그리고 또 오늘 재판이 있었던 유정교사는 10월 말 1심 선고, 이렇게 스케줄이 지금 다 하나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10월에만 1심 선고가 2개 되는데, 그 2개를 선고받고 나서도 또 대장동, 백현동 재판 계속 있고, 대북 송금 재판도 이제 시작이 되죠. 그리고 추가로 기소될 것들도 많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런 상황은 최근에 검찰과 법원의 분위기를 반영을 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상당히 법원과 검찰의 분위기가 무겁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상당히 공소 유지를 세게 하고 있고 법원도 중형을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 다. 자, 우선 선거법은 가장 먼저 10월 초에 나오게 됐는데 1심 선고가 100만 원 이상을 받으면은 모든 것이 날아가죠. 이재명은 다음 대선에도 출마하지 못하고 대표직 것도 그때 다시 8월 18일 연임되더라도 날아갑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직도
날아가는 상황이고, 다음 대선에 출마 못하고 민주당은 434억 원 국고 보조 받은 거 토해내야 되는 그 상황이죠. 그리고 그 1심이긴 하지만은 그때부터 분위기가 이상해집니다. 민주당은. 그리고 내년 봄 되면은 대법원까지 확정 파기가 나올 수 있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 상황에서 오늘 이 유정교사는 구형에서 징역형이 거의 확실시 되는 거죠. 그리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형. 그러니까 금고형 이상. 그러니까 집행유예가 아니고 실형이 선고가 만약에 된다면은 법정 구속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법조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위정을 교사한 그게 상당히 중대한 그 재판에서 위정을 시켰기 때문에 본인이 경기도지사직도 유지를 하고 그런 상당히 또 재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위정교사였기 때문에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동현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민사 33부 여기서 이재명에 대한 수사를 계속 끌어주고 봐주기는 했지만 1심 선고할 때는 배석판사, 배심원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배석판사 2명과 같이 상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유죄냐 무죄냐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징역형, 형량을 정하고 법정 구속할지 말지를 또 세 사람이서 상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중형이 선고되면 법정 구속할 가능성도 있다. 지금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워낙 이재명 쪽에서 이 법원과 검찰에 대해서 압박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법대로 해야 된다. 정등법으로 가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많죠. 그래서 법정 구속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데, 이 경우 이제 민주당은 자중질환에 빠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재명 사법적인 처벌, 1심, 그리고 구형, 그리고 1심 선고, 실제로 구속까지 갈 수도 있는 법정 구속을 하면은 지금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면은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처리가 돼야 되지만은 법정 구속은 그런 게 필요가 없죠. 그래서 가장 신속하게 이재명이 이 사법적 처벌을 받는 그 수순이 다가올 수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재명 사법리스크 1년, 2년 이상 이야기를 해왔지만 그것이 종착점을 향해서 가고 있고 이재명에게는 사법 쓰나미가 겹쳤다. 그런 표현이 가능하겠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